정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과연 본인들이 만든 그 정책을 진짜로 믿을까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이분들의 공식적인 발언 말고요. 실제 부동산 자산을 탈탈 털어서 주택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그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내용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답, 의외로 간단한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면 되거든요. 오늘 저희가 참고한 자료에서는 아주 간단한 원칙 하나를 딱 제시해요. 진짜 속마음을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행동을 봐라. 바로 이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 원칙에 따라서 고위공직자들의 공식 발언과 실제 그들의 재산 내역, 특히 부동산 투자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상징적인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최전선에서 집행하는 책임자, 바로 그분입니다. 네, 바로 금융감독원장인데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부 부동산 규제를 실행하는 말 그대로 집행관이죠. 게다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공개적으로 다주택자들을 아주 강하게 비판했던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한 강연에서 아예 헌법에 다주택 소유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고 싶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와, 금융규제를 총괄하는 수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니까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었죠. 무게감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한 본인이 정작 다주택자였습니다. 그것도 무려 4채. 심지어 그중에 2채는 어디에 있었냐? 바로 부동산 시장의 심장부,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였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당연히 여론이 들끓었겠죠? 비판이 쏟아지자 결국 이분이 집 한 채를 정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리가 뭘까요? 보통은 판다고 생각하잖아요. 시장에 내놓는 거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네, 그의 선택은 매각이 아니라 자녀에게 증여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참고한 자료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내요. 뭐냐면 만약에 이분이 정말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최고가일 때 팔아서 현금으로 증여하는 게 세금 면에서 훨씬 이득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부동산 그 자체를 물려줬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앞으로 이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오를 거라고 본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모습이 금융감독원장 딱 한 사람만의 이야기일까요? 자료를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게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관된 패턴에 가깝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고위공직자들을 봐도 정말 비슷한 패턴이 반복돼요. 여기 보시면 여당 원내대표는 본인이 살지도 않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계속 가지고 있고요. 또 전국토부 차관은 갭 투자로 산 아파트 때문에 논란이 되니까 차라리 공직을 그만두고 아파트를 지키는 쪽을 택했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자산을 불릴 수 있었을까요? 저희가 참고한 자료에서는 이들이 썼던 구체적인 투자 방법들까지 분석해 놨더라고요. 그 핵심 전략 중 하나가 바로 갭 투자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전세 보증금을 끼고 적은 돈으로 집을 사는 방식이잖아요. 자료에 따르면 이게 바로 이분들의 주요 재산 증식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은 온갖 대출 규제 때문에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이 갭 투자를 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는 점이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다주택자는 헌법으로 막아야 한다. 이렇게 외친 게 2017년인데 불과 2년 뒤 바로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던 2019년에 본인은 2번째 강남 아파트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여기서 이 자료가 지적하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뭐냐면 너희는 안 돼 하고 일반 국민들한테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해 놓고 정작 그 규칙을 만든 사람들은 그 규칙이 생기기 전에 다른 방법을 썼다는 거죠. 이 엄청난 괴리감, 이게 핵심입니다. 전 대통령 정책실장의 사례는 거의 영화 수준입니다. 4억 원에 산 재건축 입주권이 실거지도 안 했는데 35억 원이 됐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분이 누구냐? 바로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 핵심 설계자 중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걸 두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해요. 본인은 재건축 입주권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놓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방법을 못 쓰게 법으로 막아버리는데 앞장섰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엔 경제부총리입니다. 이분도 한때 집이 4채였어요.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3채를 팔아서 45억 원 현금을 만들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뭘 남겼냐는 거죠. 가장 알짜배기, 잠재력 제일 높은 강남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는 딱 남겨뒀습니다.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죠. 이게 인사청문회 때 과거 부동산 투자에 대해 질문을 받으니까 했던 말입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대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걸까요? 이제 이 분석의 최종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료에 따르면요. 부동산 규제를 만들고 집행하는 바로 그 핵심 인물들이 하나같이 자신들의 가장 비싸고 좋은 부동산은 팔지 않고 꽉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내리는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진짜 시장을 예측하고 싶으면 정부의 공식 발표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그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지갑, 그들의 개인적인 행동을 보라는 거죠. 말이 아니라 행동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규칙을 만드는 장본인들조차 자기 집을 안 파는데 과연 이게 시장에 참여하는 나머지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신호로 읽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